저는 17년 동안 전업주부였습니다. 이 말을 하면 어떤 분들은 그래도 남편이 벌어다 주면 집에서 애 키우고 살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가볍게 말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전업주부라는 건 그냥 집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집을 굴러가게 하는 사람이고, 아이들 시간을 맞추는 사람이고, 밥과 빨래와 청소와 병원과 학교와 집안 분위기를 매일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유지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17년 동안요. 아침에 일어나면 가족들 밥부터 생각했고, 계절이 바뀌면 아이들 옷부터 꺼냈고, 몸이 아파도 집안이 먼저였고, 기분이 무너져도 엄마가 왜 그래? 라는 말 듣기 싫어서 늘 괜찮은 척하며 살았습니다. 남편은 자영업을 했습니다. 수입은 좋았습니다. 적어도 바깥에서 보기엔 부족한 것 없는 집처럼 보였을 겁니다. 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돈도 벌어오고 가족을 책임지고 크게 엇나가는 사람도 아니고 무엇보다 저는 그 사람이 항상 제 편일 거라고 믿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제일 큰 착각이 그거였던 것 같습니다. 항상 내 편일 거라고 믿었던 남의 편. 그 사람이 제 남편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된 건 아니었습니다. 정말 이상하게도 저희 싸움의 시작은 게임이었습니다. 저는 PC게임을 거의 몰랐습니다. 20대 때 잠깐 해본 게 다였고, 그 이후엔 관심도 없었어요. 그런데 겨울이 되면 남편이 조금 한가해졌습니다. 자영업 특성상 계절 따라 손님 차이가 있으니까요. 그럴 때마다 남편이 자꾸 저한테 같이 하자, 재밌다, 이것도 같이 하면 좋다, 이렇게 권유했습니다. 저는 원래 남편이 하자고 하면 웬만하면 같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저희는 거의 모든 걸 같이 했습니다. 저녁에 러닝하자고 하면 같이 했고, 골프 배우자고 하면 또 같이 했고, 남편이 하고 싶은 게 생기면 저는 늘 옆에 있었습니다. 좋게 말하면 부부가 친구 같았고, 나쁘게 말하면 저는 늘 남편 취향에 저를 맞춰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때는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같이 시간을 보내고, 같이 뭔가를 배우고, 같이 웃고, 같이 취미를 공유하는 거. 저는 그런 부부가 좋은 부부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게임도 같이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게임 안에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처음엔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온라인 게임하다 보면 같이 하는 사람도 있고, 파티도 맺고, 서로 닉네임 부르면서 장난칠 수도 있겠지 싶었죠. 그런데 이건 딱 봐도 정도가 지나쳤습니다. 남편은 그 여자와 지나칠 정도로 가깝게 지냈습니다. 제가 옆에 있는데도 그 여자랑 더 많이 웃고 그 여자 말엔 바로 반응하고 저한테는 설명도 안 하면서 그 여자한테는 다정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둘의 호칭도 정말 기분 나빴습니다. 그 여자를 우리 영이라고 부르고 그 여자는 남편을 오빠라고 불렀습니다. 남들은 그냥 게임 친구라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같은 공간에서 그걸 지켜보는 사람이었습니다. 목소리 톤이 다르고 반응 속도가 다르고 관심의 방향이 다르다는 걸 옆에 앉아 있으면 모를 수가 없습니다. 요즘은 다들 디스코드로 이야기하면서 게임하잖아요. 저도 그걸 옆에서 들었습니다. 제가 게임을 시작하고 잘 못한다는 이유로 남편은 저랑 같이 놀아준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늘 그 우리 영이 옆에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 따라 시작한 게임에서 결국 제 남편을 구경만 하는 사람이 돼 있었습니다. 참 이상하죠? 제가 같이 하자고 해서 들어간 세상인데 정작 그 안에는 제가 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저는 경고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요. 그 여자랑 너무 가까운 거 아니냐? 듣기 거북하다. 적당히 해라. 내 앞에서까지 그러지 마라.
그런데 남편은 늘 비슷했습니다. 별거 아니라는 듯 웃고 제가 예민한 사람처럼 만들고 게임인데 뭐가 문제냐는 식이었습니다. 제가 예민한 건가? 제가 너무 좁게 보는 건가? 처음엔 저도 스스로를 의심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같은 질문을 3번이나 했습니다. 정말 사소한 질문이었어요. 게임 관련해서 물은 것도 아니고 그냥 생활적인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듣지를 못하더라고요. 아니, 못 들은 게 아니라 안 들은 거겠죠. 우리 영이랑 웃고 떠들고 노느라 제 말을 3번이나 흘렸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탁 끊어졌습니다. 저도 평소 욕을 쉽게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날은 정말 참아지지가 않았어요. 그 여자 말만 들을 거면 그렇게 살아라 하는 식으로 터졌고 결국 욕까지 나왔습니다. 그렇게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욕 한마디가 문제의 시작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무너지고 있던 감정이 그날 그냥 터진 거였습니다. 싸우는 와중에 남편이 먼저 이렇게는 못 살겠다고 했습니다. 저도 욱해서 그래, 그렇게 하자 했습니다. 정말 끝내자는 마음이라기보다 그 순간 너무 분하고 억울해서 저도 세게 받아친 겁니다. 그런데 하루 뒤 남편이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잘못했다고, 자기가 생각이 짧았다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저는 받아줬습니다. 왜냐하면 17년이라는 시간이 있었고, 애들도 있었고, 저도 한순간에 모든 걸 뒤엎고 싶지는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그때는 아직 이 사람이 정말 저를 버리고 간 건 아니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쯤 지나니까 이상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사람도 참 불쌍하다. 술도 못하고, 술 못하는 사람은 주변에 친구가 많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게임 안에서 사람 붙잡고 그렇게 지내는 건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게임을 허락했습니다. 딱 한 가지 조건만 걸었습니다. 그 여자랑은 절대 같이 게임하지 마. 저는 그게 어려운 요구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그렇게까지 상처받았고 한 번 무릎까지 꿇고 빌었으면 그 정도는 당연히 끊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 뒤 한 달 동안 남편이 그 여자와 같이 게임하는 걸 저는 3번이나 잡았습니다. 처음은 그냥 우연히 알게 됐습니다. 가게에서 게임을 하다가 제가 불쑥 갔는데 또 같이 있더라고요. 2번째는 울면서 아니라고 했습니다. 정말 잠깐이었다. 별 뜻 없었다. 지금 막 들어온 거다. 그렇게 말하길래 또 넘어갔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저도 참 어리석었습니다. 믿고 싶었던 거죠. 한 번 더 속아주면 이번엔 진짜 끝날 수도 있다고. 그런데 3번째는 정말 용서가 되지 않더군요. 그건 게임을 같이 했다는 사실보다 한 달 동안 저를 속였다는 사실이 더 컸습니다. 아내가 그렇게 상처받고 무릎 꿇고 사과하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해놓고 한 달 동안 몰래 계속했다는 거잖아요. 저는 그게 정말 너무 배신이었습니다. 한 번의 실수면 사람이 흔들릴 수도 있다고 생각해 볼 여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3번, 그리고 그 과정 전체가 거짓말, 그건 실수가 아니라 선택이었습니다. 또 사내만해하며 크게 싸웠습니다. 저는 게임에 대해서도 속은 게 많았습니다. 현질도 많이 했습니다. 돈 쓰는 액수도 속이더군요. 제가 모를 거라고 생각했겠죠. 집에서 돈 계산만 하고 살았던 사람인데 그걸 제가 정말 모를 줄 알았을까요? 요즘 이런 걸 인터넷 바람이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황당한 건 그 사람들 말은 다 비슷하다는 겁니다. 안 만났잖아. 실제로 한 거 없잖아. 왜 그게 문제야? 그런데 저는 묻고 싶습니다.
몸만 안 만났으면 괜찮은 건가요? 아내를 앞에 두고 다른 여자와 정서적으로 붙어 있고, 집보다 게임이 우선이고, 아내보다 그 여자 목소리에 더 빨리 반응하고, 몇 번이나 걸리고도 계속 거짓말한 게 정말 아무것도 아닌가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더 잔인합니다. 실체가 없는 것 같아서 더 설명하기 어렵고 더 쉽게 제가 예민한 사람처럼 보이니까요. 그리고 그 일주일 뒤 결정적인 일이 생겼습니다. 로그인 승인받을 일이 있어서 남편 휴대폰을 보게 됐습니다. 저는 평소에 남편 휴대폰 보는 사람 아닙니다. 정말 그날은 필요해서 잠깐 본 거였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존칭도 아까운 그 인간이 자기 엄마랑 통화한 녹음이 제 눈에 들어오더군요. 자영업하는 사람이라 전화 녹음이 자동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원래는 들을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이상하게 제가 그걸 눌러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녹음을 들은 순간 제 마음이 완전히 멈췄습니다. 이혼을 결심하게 된 건 게임 여자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녹음 때문이었습니다. 내용은 정말 차라리 제가 과장이라고 말하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남편은 자기 엄마에게 본인이 늘 참고 살았다고 했습니다. 지금 자기가 저를 데리고 살지 말지 고민이라고 했습니다. 자기는 아직 젊고 하고 싶은 게 많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늘 참고 살았다고요? 17년 동안 집안일, 아이색, 남편 비위, 시댁 눈치, 본인 취미까지 다 맞춰준 사람이 누군데 누가 누구를 데리고 살았다는 건가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시어머니의 반응이었습니다. 줄 돈이 어디 있어? 나가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 지 엄마 옆에 가서 살라 해. 사이코패스까진 아닌데 애가 좀 이상해. 사회생활도 모르는 집에서 노는 무지한 사람이다. 저는 그 녹음을 들으며 진짜로 손이 떨렸습니다. 17년 동안 전업주부로 살았던 제가 그 집안에선 그냥 사회생활도 모르는 무지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집에서 논 사람, 그 표현이 제 심장을 후벼팠습니다. 제가 놀았나요? 애 셋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집안 유지하고 남편이 하고 싶은 취미 다 같이 하고 집안 분위기 맞추고 아이들 챙기고 아픈 부모님 챙기고 그렇게 산 17년이 그 사람들 입장에선 그냥 집에서 논 시간이었던 겁니다. 쓰면서도 참 슬픕니다. 저의 17년은 대체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그날 이후 저는 단순히 남편한테 화가 난 게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 전체가 부정당한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참고 버틴 시간, 제가 희생한 시간, 제가 가족이라고 믿었던 시간, 그 모든 게 그 사람들에겐 아무 가치도 없었다는 걸 녹음 한 통으로 확인해 버린 거니까요. 그날 이후 저는 집에 있으면서도 집에 없는 사람이 됐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는데도 그 공기가 너무 불편했고 부엌에 서 있어도 손끝이 차가웠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제가 왜 여기서 이러고 있지 싶은 마음이 밀려왔습니다. 그렇다고 욱해서 나가지는 않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분하고 억울해서 바로 짐 싸서 나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멍청하게 욱하는 마음으로 제 발로 아무 준비 없이 나가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이번엔 무너지더라도 제대로 준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홀로 서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시 일을 시작하기 위해 아이 낳기 전까지 했던 일을 다시 공부하고 있습니다. 예전 기억을 더듬어 자격증도 들여다보고 기본부터 다시 보며 이 나이에 내가 할 수 있을까 싶다가도 그래도 시작은 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저를 위한 시간을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 쉽지 마음은 그렇지가 않더군요. 한 달 반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좀 나아질 줄 알았습니다. 분노도 조금은 가라앉고 이해는 안 돼도 덜 아플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화가 더 납니다. 멍하게 있다가도 갑자기 눈물이 흐르고 아무 일 없는 척 하다가도 심장이 벌렁거리고 잠깐 멈춰 있는 시간이 생기면 제 의지와 상관없이 눈물이 납니다. 화병인 것 같기도 합니다. 정신과 약도 먹어봤고 평소 믿지도 않던 무속인까지 찾아가 봤습니다. 그런데도 이해는커녕 시간이 지날수록 화만 더 느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단순히 남편이 게임을 해서도 아니고 단순히 여자 문제여서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건 제가 믿고 살았던 17년이 한 번에 다 부정당한 사건이었으니까요. 저는 정말 예민한 사람일까요? 별것 아닌 일에 화를 내는 사람일까요? 사회생활 안 한 무지한 사람일까요? 이 질문을 저 자신한테 수십 번도 더 했습니다. 혹시 내가 정말 문제였나? 혹시 내가 너무 꽉 막혀서 이런 일이 생긴 건가? 혹시 게임 가지고 너무 크게 받아들인 건가?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아닙니다. 제가 화낸 건 게임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무너진 건 그 여자 존재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못 견디는 건 무시였고, 거짓말이었고, 반복된 배신이었고, 끝내는 제 17년의 가치를 없던 일처럼 말해버린 태도였습니다. 그건 예민함이 아닙니다. 그건 모욕입니다. 그리고 그 모욕을 오랫동안 참고 살아온 사람이 이제야 제대로 아파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저는 원래 잘 웃는 성격이 아니었습니다. 50년이 넘도록 잘 웃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랬고, 결혼하고도 그랬고, 아마 웃을 여유보다 먼저 챙길 일이 더 많았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상에서 참 부러운 사람 중 하나가 말끝마다 허하하고 자연스럽게 웃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웃지? 어떻게 저렇게 가볍게 호흡하지? 어떻게 마음에 주름이 덜 가 있을까요? 저는 웃는 방법을 잘 모르겠습니다. 누가 웃는 방법을 아냐고 묻는다면 예전에 저는 정말 몰랐다고 말했을 겁니다. 그런데 요즘은 조금 다른 생각을 합니다. 지금의 저한테 억지로 웃는 법을 배우는 건 오히려 잔인한 일일 수 있겠다고요. 지금은 웃는 연습보다 울어도 되는 시간이 먼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억울하면 억울하다고, 화나면 화난다고, 슬프면 슬프다고, 있는 그대로 느끼는 시간이요. 17년을 부정당한 사람이 한 달 반 만에 허하 웃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잘 못 웃어도 됩니다. 억지로 웃는 방법을 배우는 것보다 내가 왜 웃지 못하게 됐는지 그 이유를 안아주는 시간이 먼저인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혼자 살아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집은 아직도 불편하고 마음은 여전히 뒤집어지고 가끔은 너무 허망해서 내가 그동안 뭘 위해 살았나 싶기도 합니다. 그래도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제가 저를 버리지 않는 방법이니까요. 그리고 언젠가 정말 아주 나중에 제가 다시 웃게 된다면 그건 누가 가르쳐준 웃음이 아니라 제 인생을 제가 다시 찾아왔을 때 나오는 웃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억지로 하하하는 웃음 말고 그래도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하면서 나오는 진짜 웃음. 아마 저는 그 웃음을 배우는 중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눈물이 먼저 나지만 그래도 저는 결국 저를 포기하지 않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17년 결혼 생활 끝에 처음으로 제가 제 편이 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